와, 요즘 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주식부터 암호화폐까지 말 그대로 대혼돈인데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괜찮으신가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이 갑작스러운 시장 격변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 혼돈의 이면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우선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2.2%.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단 하루 만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500개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2.2%나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특정 기업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전체에 아주 강력한 일단 팔고 보자는 신호가 켜졌다는 거죠. 2020년 들어서 정말 힘들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수익이 상당 부분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의 물결,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피해갈 수 없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88,894달러까지 쭉 밀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9만 달러 선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불안감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 붙은 건데요. 결국 주간 기준으로 보면 6%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말았죠. 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갑작스런 하락에 혼란스러운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혼돈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현재 시장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현재 시장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자산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보통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요. 금처럼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이걸 우리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 안전자산인 금은 연초 대비 무려 11%나 오르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반대로 위험자산인 S&P 500과 비트코인은 각각 2.2%, 6%씩 하락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을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요,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세 가지 핵심적인 충격 요인을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하락은요, 절대로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작용하죠. 이번 하락 사태를 한번 해부해보면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충격이 공포의 방아쇠를 딱 당겼고요. 두 번째, 그 공포가 금융시장 전체로 마치 바이러스처럼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압력이 이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의 진원지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유럽과의 무역 분쟁 카드를 꺼내들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요. 동시에 중동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악재가 빵 터져 나오니까 글로벌 무역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고 이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작은 불씨가 어떻게 금융시장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정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하죠. 그래서 금리 변동이 거의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평소 1%도 안 되던 금리가 갑자기 2.38%까지 치솟으면서 무려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쓰나미 경보가 울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시장 중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이 지진은 일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염 효과 때문이죠. 현대 금융시장은요, 거미줄처럼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에서 시작된 충격은 이 슬라이드의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일본 국채 시장이 흔들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졌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서둘러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죠. 이 충격파가 결국 미국 증시까지 도달해서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이런 글로벌 금융 불안은 가장 민감한 시장인 암호화폐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5억 달러. 단 하루 만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6,5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시장을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큼의 거대한 팔자 물량이 시장에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장 하락을 일으킨 외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외부 충격이 투자자들의 내면, 그러니까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만큼 지금 시장의 심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 모두가 로켓을 타고 달에 갈 것처럼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를 외쳤습니다. 열기가 정말 뜨거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1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공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심리적인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공포의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이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위험하게만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눈에 들어오질 않고 오직 나쁜 소식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공포의 안경을 쓴 채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수가요, 심지어는 사기 사건으로 FTX 거래소가 붕괴했던 그 암흑기보다도 더 적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를 넘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어버린 완전한 무관심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자산을 내던지는 바로 그 동안에 시장의 가격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가격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놀라운 간극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가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주식을 토큰처럼 24시간 거래하고 결제도 즉시 이루어지게 하는 말 그대로 금융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전통 금융의 거인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체인링크가 참여한다는 점까지 명시가 됐죠.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호재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격이 폭등했을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이 발표의 핵심 기술 파트너인 체인링크의 가격은요, 이 발표가 나온 이후 일주일 동안 오히려 12%나 폭락했습니다. 이보다 더 시장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빠져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한 분석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딱 요약했습니다. 과거 강세장이었다면 가격 폭등을 일으켰을 만한 뉴스지만 지금 시장은 완전한 무관심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펀더멘털, 즉 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가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아주 극심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시해야 할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로는 9만 달러에서 9만 2천 달러 구간이 거대한 천장, 즉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시 상승 흐름을 타려면 이 천장을 힘차게 뚫어내야 합니다. 반대로 아래에는 8만 5천 달러에서 8만 7천 2백 달러 구간이 단단한 바닥, 즉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바닥마저 뚫리면 더 깊은 하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요, 이 슬라이드처럼 거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단기적인 공포가 온 힘을 다해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장기적인 펀더멘털, 즉 산업의 기초 체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의 사례에서 봤듯이 세상은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적인 공포와 장기적인 희망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금 시장에 극심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공포의 안경을 쓰고 패닉에 빠져 허우적대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요동치는 가격표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